임플란트 위험하다. 이제 어디 읽을 차례냐. 즉시 심는 임플란트 위험하다. 즉시 심는 거. 자, 원데이 임플란트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온라인이라 오프라인에서 접하는 임플란트에 관한 광고성 글에는 이런 글이 있다. 그것이 하루 만에 씹을 수 있는 임플란트 헤드래요. 원데이 임플란트, 강력한 초기 고정으로 심자마자 바로 씹을 수 있는 원데이 임플란트, 심고 그날 밥 먹을 수 있는 임플란트. 이런 광고성 글들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심은 임플란트를 그날 바로 밥과 반찬을 씹어준다는 말로 이해하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심은 임플란트를 피해서 다른 부위로 식사를 해도 된다는 말로 해석이 된다. 사실 임플란트를 심고 상처 투성인 잇몸으로 밥을 먹기가 어렵다. 꿈을 꾼 자가 그 꿈의 의미를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내가 꿈꾸었던 꿈은 임플란트를 심은 바로 치아를 만들자였다. 이 꿈은 이루어졌다. 하지만 심한 그날 바로 그 임플란트로 밥과 김치 등 여러가지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임플란트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심은 임플란트로 치아를 만들지만 그 치아로 씹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마주보는 치아와 닿지 않게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씹히지 않는다. 대신 옆에 있는 다른 치아들로 음식물을 씹을 수는 있다. 왜냐하면 그날 심은 임플란트가 외부의 힘을 받으면 뿌리내리지 못한 나무들이 바람에 이기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 뿌리채 뽑힐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아무래도 그런 의미가 맞겠다라는 건데요. 한 유튜브 동영상을 우연히 본 적이 있다. 틀니를 사용하던 60대 여자 환자가 원데이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동영상이었다. 동영상은 달리기 시간을 스톱워치로 재듯이 벽에 설치된 시계를 통해서 임플란트 수술 시간을 보여주었다. 8개의 임플란트가 35분 만에 위턱에 심어졌고 바로 치아가 만들어졌다. 그 치아를 이용해서 환자는 웃으면서 사과를 씹어 먹었다. 물론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뿐이다.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은 입 주위 근육으로 억지로 괜찮은 척 웃음 짓는 환자의 모습이 애처롭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 수술한 치과 의사는 마치 육상 세계 신기록을 달성한 우사인 볼트처럼 임플란트 수술 분야에 있어서 자신이 달성한 놀라운 기록을 자랑하듯이 뽐냈다. 8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데 35분, 하나를 심는 데 약 4분 30초가 걸린 셈이다. 그런데 그 치과 의사는 보여주지 말아야 할 장면을 노출했다. 뼛속에 심어진 임플란트의 모습을 방사선 사진으로 보여준 것이다. 8개 임플란트를 심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였겠지만 수술 후 보여준 방사선 사진에서 8개 중 3개는 뼛속에 너무 깊게 심어 임시 치아를 만드는 데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머지 5개를 이용하여 임시 치아를 만들었지만 그 중에 2개는 너무 가까이 심겨져서 힘의 분산이 어려웠다. 8개 임플란트가 모두 하나 되어 힘을 합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장력을 감당해도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치과 의사도 잘 알 것이었다. 이렇게 됐다. 원데이 임플란트 치료로 위턱에서 임플란트 심은 후에 방사선 사진이었다. 8개 임플란트 중 3개는 뼛속에 너무 깊이 박혔다. 이렇게 이 동영상을 보면서 나는 1994년 성수대교 참사가 떠올랐다. 그 사건을 보실 시공 탓에 통행하는 차량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다리가 붕괴되면서 49명의 사상자가 난 인재였다. 임플란트를 다리의 구조와 비교하면 하중을 받치는 기둥인 교각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임플란트다. 차량이 통행하는 다리 부분이 임플란트 상부에 올라가는 치아며 다리 위를 통행하는 차량은 음식물 차량의 하중에 해당하는 것이 씹는 힘이다. 씹는 힘을 견디지 못하는 임플란트는 무너진다. 만약 유튜브 동영상에서 본 환자가 금방 심은 임플란트로 사과 하나를 전부 씹어 먹었다면 임플란트는 성수대교처럼 무너졌을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되었을 때 환자가 겪을 고통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라고 했네요.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라. 나이 70을 고희라고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고희라는 단어는 전국 당나라 시대의 시인 두보 712년 70년 곡경에 나오는 시고, 사람이 이름까지 사는 일은 예로부터 드물다니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선시대 27명의 인물 중에서 고희를 맞은 이는 영조와 태조 둘뿐이다. 70세 이상을 살았을 확률은 8%도 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시대의 임금들의 사정은 어땠을까? 마찬가지로 34명 중에서 2명뿐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2012년 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84%가 70세를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보의 노래와 반대로 70세까지 살지 못하는 게 오히려 드문 세상이 된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틀니가 불편하다며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며 찾아오는 노인 환자가 부쩍 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과거에는 허술하게 제작된 틀니를 잘도 사용했지만 수명이 길어지면서 80대 환자도 틀니보다는 임플란트를 선호한다. 임플란트는 씹는 힘이 틀니보다 뛰어나서 음식을 씹는 맛을 느끼게 해주며 치아 모양도 자연 치아와 거의 유사하다. 환자들에게 임플란트는 단순히 고정성 치아를 가진다는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임플란트는 젊음을 사주는 방편이 되기도 한다. 틀니는 노인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고, 또한 일상생활이나 식사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뼈에 두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심리적인 위축감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틀니는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해서 질기고 단단한 음식을 먹기가 어렵다. 치아의 상실은 곧 생존을 위한 정면 무기의 상실이라고 생각이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다. 생명, 젊음, 힘의 상징이 바로 치아라고 여기는 것이다. 치아의 구조는 음식물을 꼭꼭 씹도록 되어 있다. 이런 구조를 이용하지 않으면 다른 소화기관에 그 일을 또 맡아야 한다. 빨리 밥을 먹으면 빨리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대로 씹지 못하면 빨리 삼키게 된다. 이런 상태로 위장에 도달한 음식물들은 소화시키기 어려워 위장 역시 고생할 수밖에 없다. 한국인의 위암 발병률이 높은 것은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더 큰 위험은 빨리 먹는 데 있다.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꼭꼭 씹어야 한다. 치아로 꼭꼭 씹어서 이렇게 틀니를 보다는 씹어서 먹는 것에 다리에 닿으면 평평해야 하겠지만 치아는 대합치아와 효과적으로 교합이 되는 형태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치과에서는 교합 조정이라고 한다. 턱은 좌우로 전후 방향으로 다양하게 움직인다. 이런 턱의 다양한 운동에도 치아들이 한 덩어리 되어서 대합치아와 균일하게 닿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합치아와 먼저 닿는 부위에 있는 임플란트가 과정한 화정을 받아서 망가지게 된다. 한 번 심은 임플란트는 위치를 바꿀 수가 없다. 자연치아는 교정치료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지만 임플란트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임플란트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신중하게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도면을 꼼꼼히 그려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만약에 도면 없이 시작하거나 부정확한 도면 토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공사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튼튼한 건축물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어린 시절에 여의도에서 이렇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쪽에